네, 안녕하세요. 신토익 사이다 조현주 강사입니다. 자, 우리 오늘 제가 수업을 준비한 것은 여러분 제 여러 가지 수업이 있잖아요. 이 수업을 가지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2017년 여름방학을 보내실 수 있는가. 그래서 단기간에 고득점을 만들 수 있는 수업 커리큘럼을 제가 좀 준비해 봤어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2017년 방학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대두로 떠오르는 것은 신유형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고득점이 필요하다. 신유형 문제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수 있겠는데요. 신유형이 작년 2016년 5월에 이제 새롭게 실시가 돼서요. 지금 이제 이 시점에서는 거의 1년 남짓 이제 실시가 된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이제 시험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뭐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도 약간의 이제 그들만의 어떤 오류가 있었고 뭐 문제가 있었겠지만 이제 우리도 그렇죠? 공부를 하는 우리도 새로운 유형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생소하고 공부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1년이 쌓였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느냐? 이 우왕좌왕하는 시기는 출제자도 문제를 푸는 사람도 모두 이제 끝났다는 거죠. 자리가 잡혔고요. 문제가 정립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셔서 단기간에 고득점을 만드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멘트를 갖고 왔냐? 신유형을 잘 풀어줘야 점수가 오른다라고 가지고 왔어요. 기존에 했던 유형들은 모두에게 익숙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가르치는 사람이나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너무너무 익숙한 유형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신유형이 학생분들이 새로운 유형이 나오다 보니까 고득점자도 그렇고 뭐 고득점이 아닌 학생분들도 그렇고 신유형 문제는 다 겁을 먹고 이런 문제 풀기 좀 힘들어요. 어색해요. 뭐 이거 모르겠어요.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얼마나 잘 푸느냐. 그러니까 모두에게 익숙한 문제 말고 익숙하지 않은 유형을 얼마나 잘 푸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점수가 고득점이 좌지우지 될 거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신유형 문제를 잘 풀어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냐? 실제 시험을 반영한 유형의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16년에 뭐 5월이나 6월 이때쯤은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라고 ETS에서 샘플을 발표했고 이제 그 샘플에 그 고안을 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쏟아져 났지만 사실은 실제 시험을 기반으로 만든 문제들은 아니었죠. 시험 실시되기 이전에 나온 문제들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은 유형은 따르고 있지만 그 속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정확한 뭐 오답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문제의 정답을 만드는 어떤 방향성 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선 데이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ETS가 그 신유형 문제를 낼 때 갖고 있는 오답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정답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정립이 얼마나 문제에 돼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뜬구름 잡는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거의 차이예요. 그래서 신유형 문제 유형을 반영했다고 해서 다 같은 문제인 게 아니고요. 그런 방향성을 잘 반영한 실제 시험을 분석한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그렇죠? 겉모습만 같다고 다 같은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그게 내게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연습을 하려면 그만큼의 데이터가 다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만든 이제 우리가 신유형이 나오고 나서 제가 이제 강의 라인업을 다 시켰어요. 그렇죠? 저 밑에 기초반부터 실전반까지 라인업을 시켰는데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1년간의 데이터를 다 녹여서 그 2016년 5월 이후에 나왔던 시험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문제들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제가 점수대별로 그러니까 목표 점수대별로 들어야 될 과목을 조금 나눠놨어요. 여러분이 커다랗게 봐주실 건 뭐냐면 어떤 점수대에 상관없이 이론을 보시고 문풀을 보셔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론을 공부하시고 문제풀이를 연습을 하실 거다. 이게 포인트인데 나는 650에서 약 한 700점까지가 목표다 하시는 분들은 제 이론 수업 중에 사이다 IC 500 돌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500 돌파 수업으로 이론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강의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론 그 정리를 할 때 기초반에 500 돌파 말고요. 0단기 스타트 책에 이제 또 강의가 기초 강의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두 강의를 어떤 학생분이 500을 보고 그 다음에 그럼 600을 보나요? 하시는데 500을 보고 꼭 이제 600을 또 보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이 둘은 이제 비슷한 강좌이고요. 난이도는. 그래서 내가 500을 잘 이해했다 하시면 문제풀이 한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700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0단기 스타트 책이 있다. 그래서 책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단기 스타트 공부하시면 돼요. 나는 책 사는 게 부담스럽다 하시면 이 500 돌파는 교환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딱히 교재 구매하지 않으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500 돌파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약
약간 0단계 스타트보다 500 돌파가 더 쉬워요. 그래서 난 영어가 너무 싫었어요. 영어 울렁증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거 시작하지 마시고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그 다음에 나는 500 돌파 들었는데도 워낙에 중고등학교 때 영어를 너무 싫어했었어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만 600 돌파를 다시 들어주실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로 650 모의고사로 넘어오실 건데요. 이 강의가 이제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강의예요. 굉장히 여러분이 좀 포커스를 두셔야 될 것이 시중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 문제집은 모두 고득점자를 위한 모의고사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그 강의 중에 0단계 천재 강의 있죠. 우리 0단계에서도 천재 모의고사가 나왔는데 이 모의고사 문제집은 0단계 천재도요. 실제 시험보다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보다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봄으로 인해서 실제 시험에서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고득점을 받자라는 게 이제 책의 취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나는 딱 700점만 필요하면 돼요. 그것만 제출하면 더 이상 토익 볼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한 모의고사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모의고사를 그럼 700점 점수를 받을 거면 모의고사를 풀지 않아도 괜찮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저랑 같이 이제 기초반 수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이제 어떤 문제점을 토로하시냐면 수업 시간에 문제를 풀 때는 잘 알겠어요. 잘 알겠고 책에 있는 문제도 잘 풀려요. 그런데 이게 막 이제 여러 가지로 섞여 있는 이런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는 배운 게 적용이 안 돼요.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뭘 묻는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그거는 뭐냐면 배웠던 내용을 적재적소에 녹이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 실전 문제 풀이를 하셔서 이 문제는 이런 걸 묻는 거다. 저번에 배웠던 저걸 갖다 써야 된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 게 모의고사 강의예요. 실제 시험에 나왔던 그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요. 딱 700점을 받기 위해서 맞아야 될 문제들만 추렸어요. 그 이상을 위해서 필요한 어려운 문제들은 다 쳐내고요. 그 700점을 위한 문제들만 골라서 만든 모의고사 강의니까요. 여러분이 500 돌파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650 모의고사를 듣고 700 돌파로 올라오시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는 목표가 750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사이다시 700 돌파를 수강을 하실 건데요. 이게 이제 제가 강의 처음에도 얘기하지만 목표는 700으로 잡았지만 700보다 약간 높여서 수업을 해요. 그래서 거의 800 가까운 이론 정리를 해드려요. 저는 문법은 500이랑 700까지만 하면 다 끝나요. 700에서 모두 정리를 마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기초가 부족해요 하시는 분들은 700부터 들어오면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제가 700 돌파에 해당하는 OT 강의에 레벨 테스트 올려놨으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봐주세요. 그 다음에 650 듣고 700 올라오는 게 가장 좋고요. 500 듣고 700 올라오셔도 괜찮고요. 자, 파트 7 강의, 어휘 강의까지 같이 봐주셔야 750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공부하시고 나시면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풀이 강의로 제가 750 약점 보완 강의 만들어놨어요. 자, 850 이상이 필요하시다 하시면 0단계 기본서를 봐주실 건데요. 이 0단계 기본서도 나는 영어 잘해. 괜찮아. 좀 영어 했어. 이런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보실 거예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꽤 있고요. 뭐 1년에 한두 개 나올까 말까 하는 것도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얘가 너무 어렵다. 이것도 레벨 테스트가 있을 텐데요. 너무 어렵다 하시면 700 돌파 먼저 듣고 오시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850으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봐주실 게 이제 이 900 돌파의 천재 0단계 모의고사가 있다. 이런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이시는 그 표는요. 그러면 이게 이제 영역별로는 어떤 과목이 있는지 이제 위에 있었던 강의를 또 나눠봤어요. 그래서 나는 문법이 약하다 하시면 500 돌파, 그 다음에 0단계 스타트, 700 돌파. 아까 있던 0단계 기본서 이런 게 이제 문법에 대한 강의고요. 그 다음에 어휘 강의로 사이다일시 어휘 스킬이라는 강의를 제가 만들어놨어요. 어휘 공부 안 하시는데 어휘 단어만 외워가지고 답 고르는 거 아니에요. 이 커리큘럼 영상과 함께 들어갈 그 학습 비법 영상을 보시면 제가 어휘 문제 어떻게 푸는지 말씀드려요. 단어 하나만 가지고 답을 고르거든요. 문장을 다 해석해서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적용시켜야 되나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와 있는 강의예요. 되게 좋은 강의고 중요한 강의고요. 어휘가 결국에는 고득점을 좌지우지할 거니까 어휘 강의 꼭 봐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독해 강의 가볼게요. 독해 강의는 생기초 독해 마스터라고 있어서요. 이 생기초 독해 마스터는 어떤 거냐? 토익 독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기 파트 7 스킬은 제가 뭘 하는 거냐면 토익에 나오는 유형 정리를 해드려요. 이런 문제 유형이 있고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문에 이곳을 가셔야 되고요. 뭐 여기를 읽어주셔야 되고요. 보통 오답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이런 거 설명을 드리는데 얘는 정말 독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토익과 연관이 되어 있는 수업이에요. 어떤 걸 독해할 거냐? 토익에 나오는 문장이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 비즈니스 영어죠. 그러니까 회사에서 사장님한테 이메일 보낼 때 뭐 시 쓸 거 아니고 소설 쓸 거 아니기 때문에 들어가는 문체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의 구조가 정해져 있다고요. 그래서 토익에 빈번하게 출제되는 문장 구조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 끊어 읽는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강의예요. 그래서 나는 독해 실력이 너무 없다 하시면 이거 들어주시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수능 독해 웬만큼 했어 하시는 분들은요. 둘 중에 하나를 수강해 주실 거예요. 자, 얘가 또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강의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여러분 교환 없이 그냥 핸드폰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쁜 직장인들 따로 시간 내서 인강 들을 시간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그냥 핸드폰으로 강의만 보고 계시면 제가 거기서 지문도 다 보여드리고 문제도 다 풀어드리고 하는 방법 그 강의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 스킬을 배우자라는 원데이 원 스킬 강의고요. 여러분 오고 가는 차 안에서 이용하시면 한 2주면 파트 7이 완전히 풀로 정리가 끝나요. 실전 연습까지. 그래서 요 강의 같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따로 앉아서 공부할 시간이 있다 하시면 파트 7 스킬을 들어주시는 게 좀 더 낫겠죠. 여기엔 더 많은 문제가 수록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걸로 파트 7 정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간과하시는 게 뭐냐면 어휘랑 파트 7은 그냥 되겠거니 하세요. 별로 비중을 두지 않으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휘는 고득점을 결정할 거고요. 파트 7은 문제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우리 어휘랑 그 파트 7 무시하시면 절대 고득점이 나올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만든 강의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지 같이 설명드렸어요. 우리 제가 만든 학습 비법 강의 보시고요. 저랑 같이 차근차근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강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